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프로그래밍 일반의 운영체제 중에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프로그램 이야기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이루는 아주 작은 단위의 처리 단위들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프로세스들을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 스케줄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저명과 비선저명이 있어요. 선저명은 만약에 지금 CPU에 A라고 하는 작업이 쭉 실행되고 있어요. 그 중에 갑자기 다른 놈이 B가 딱 들어가 가지고 너 나가, 내가 먼저 처리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아이가 선저명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시장을 선점한다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점은요, 프리엠션입니다. 선제 공격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나라 컴퓨터 기술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던 많은 대학 교수님들께서 일본 대학에서 컴퓨터를 공부하셨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일반 교수들은 어디 미국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일본 교수들이 자기네들 한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랬더니 우리 그 교수님들이 다 대부분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일본에서 공부하시던 그런 분들이죠.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제 명칭을 정할 때 이름을 잘못 지은 거지. 친일파라고 얘기는 안 할게. 하지만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라 그냥 일본식 한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영어로 기억하는 게 더 확실해요. 프리엠티브, 선제 공격하다. 즉 어떤 놈이 일을 하고 있을 때 푹 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선점형이에요. 되셨죠? 비선점은 이게 안 되는 것을 비선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시스템은 어떤 방식일까요? 바로 선점형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을 막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보고 싶어. 그럼 인터넷 창 여기다 놓고 유튜브 딱 열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중단되고 얘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멀티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두 개가 모두 다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비선점 방식은 한번 시작 순서가 결정이 되면 더 이상 변경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보게 됩니다. 뭐 시험에 많이 나오냐? 그건 아니야 또. 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작은 단위예요. 프로세서가 할당되는 실체 CPU가 처리하는 단위가 되는 거고,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프로시저라고 하니까 또 그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일 큰 게 프로그램이고요. 걔네를 작게 나누면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는 그보다 더 작은 단위를 의미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아이는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동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또는 상대방과 어떤 시간적인 관념을 가지고 순서대로 처리하는 걸 의미하는데, 프로세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비동기적인 행위를 갖게 됩니다. 얘는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프로세스가 제어되는 처리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블록이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PCB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에요. 바로 밑에 나오죠. 프로세스의 이름하고 고유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나 우선순위, 할당된 주변 자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배우면서 메타데이터, 시스템 카탈로그 배우셨죠? 그것처럼 프로세스 카탈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바로 프로세스는 비동기적 제어 신호를 갖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말 그대로 이런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실행하는데, 얘네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작업에 대한 공평성을 유지하고요. 또 단위 시간당 처리량을 높이고 응답 시간 및 오버헤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선점형 스케줄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 실행 중이라도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그 CPU를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나중에 들어온 놈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선점형 스케줄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 종류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SRT는요, Shortest Remaining Time이에요. 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A라고 하는 시스템과 B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현 시점이에요. 막 처리하고 있어. 시그널 시스템을 막 처리하고 있어. 이 시점, 어떤 시점에
얘가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남은 잔여 시간이 20시간이 남아있고 얘는 10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럼 누굴 먼저 한다고? shortest remaining time, 즉 빨리 끝나는 애를 먼저 처리해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SRT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라운드 로빈인데 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타임 슬라이스 방식 보셨죠? 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이렇게 있으면 A라고 하는 놈, B라고 하는 놈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면서 1초씩 쓰는 거예요. 그치? 그게 아니지. 300만 분의 1초씩 쓰는 거야. 그래서 얘가 빙빙빙빙빙 돌면서 빙빙빙빙 돌면서 주어진 할당 시간, 즉 우리가 타임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사이클 안에 작업을 마치지 않으면 준비 상태로 가서 잠깐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또 다음 게 처리가 되면 내 차례가 오면 또 가고 이렇게 빙빙빙 도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다단계 큐는 프로세스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상위, 중위, 하위 단계의 단계별로 준비 상태 큐에 넣어두고 먼저 처리할 아이들을 바꿔가면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단계 피드백 큐는 각 상태 큐마다 부여된 시간을 할당량 안에 완료하지 못한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 준비 상태 큐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RR이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비선점이에요. 자, 일단 CPU를 할당받으면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강제적으로 뺏을 수 없어요. 한번 시작하면 걔는 끝까지 다 처리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우선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P4가 있습니다. P4. 얘는 어떻게 되나? 먼저 들어온 놈이 끝나고 그 다음번에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줄 서 있잖아요. 맛집 가면. 그치? 거기서 먼저 먹으신 분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다 들어가죠? 이게 바로 P4 방식입니다. 자, short first. 얘는 준비 대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처리 전에 다 모아. 야, 다 모아. 그래서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 메모리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얘는 1초 걸려, 얘는 3초 걸려, 얘는 4초 걸려, 5초 걸려. 그러면 제일 시간이 짧은 얘를 먼저 처리하고요. 다 끝난 다음에 이 녀석 들어가고, 이 녀석 들어가고, 이 녀석 들어가고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short first입니다. shortest remaining time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종종 출제됩니다. 준비 상태 Q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놈을 먼저 줄여주는 아이예요. 얘는 평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그랬는데 평균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얘가 제일 먼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은 5초를 기다려야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왔어. 그러면은 얘는 총 몇 초 기다려야 돼요? 9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얘네들의 기다리는 시간을 모두 평균을 낸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평균 대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순서대로 온다면 2,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온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A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50분 막 이렇게 써. 그러면 얘네들은 50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일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애입니다. HRN이에요. 어떤 작업이 서비스 받을 시간과 그 작업의 서비스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우선순위에 따라 CPU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는 건 우선순위 계산식이에요.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됐어. 너가 써. 이렇게 기억하세요. 됐어, 써.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더하고요. 서비스 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얘네는 이렇게 소거되고 즉 뭐예요? 대기 시간이 길었던 아이를 먼저 처리하는 방식이 뭐가 된다? HRN이 된다. 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 HRN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됐지? 그리고 이 계산식은 외웁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야, 됐어, 네가 써. 됐어, 네가 써. 알겠냐, 영수가? 야, 됐어. 네가 써.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는 준비 상태에서 대기하는 프로세스에게 부여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부여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프로세스들이 막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체 시스템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처리가 더 이상 안 돼. 여러분들 윈도우즈 쓰다 보면 블루 스크린 있죠? 또는 막 어떤 작업하다가 다운이 됐어. 컴퓨터가 더 이상 안 움직여. 스마트폰이 멈췄어. 이런 상태. 배터리 빼야 돼. 배터리 전혀 못 빼지. 강제 종료해야 돼. 막 이런 상태가 바로 교착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차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 중간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네가 이쪽으로 가는 차도 못 가죠. 이렇게도 못 가죠. 이렇게도 못 가죠. 이렇게도 못 가죠. 이걸 바로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되도록 말 그대로 죽어서 멈춰 있는 상태. 프로세스들이 죽어서 멈춰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며 무한정 기다리게 돼서 해당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중단되는 상태이다. 즉 교통사고가 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서 나머지 애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조건이 있어요. 언제 발생하느냐? 우선 첫 번째 상호 배제, 두 번째는 점유 및 대기, 다음에 비선점, 환영 대기 이러한 상태예요. 요거를 우리가 똥뚝간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똥뚝간 알고리즘. 자, 우선은요.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친구와 B라고 하는 친구가 화장실에 갔어요. 둘 다 급해. 그런데 보니까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네.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어. 즉 CPU가 다운된 상태야. 그럼 어떻게? 둘 다 야, 나 싫어. 야, 너 먼저 해. 너 먼저 해. 나 다른 데 가서 할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상호 배제예요. 자, 점유 및 대기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화장실에 A라고 하는 시스템과 A라고 하는 친구와 B라고 하는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A가 일장이야. 그죠? 일장이야. 얘는 뭐 슬프지만 빵 셔틀이야. 그러니까 A가 먼저 들어와. 야, 너 기다려. 그리고 딱 들어간 거죠. 그 엿 먹으라고 그러고 얘 똥 쌀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유와 대기입니다. A라고 하는 놈이 안 나오는 거야. 얘 엿 먹으라고. 이 상태가 바로 점유와 대기. 자, 비선점은 뭐냐? 요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즉 A라고 하는 애가 들어갔는데 B가 똥을 싸더라도 얘가 야, 너 나와 하면서 문을 열 수가 없잖아. 왜? 의도 터질 수 있으니까. 그지? 이런 상태를 비선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환영 대기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주 A라고 하는 친구와 B라고 하는 친구가 완전 친해. 근데 둘 다 급해. 서로 미는 거야. 야, 너가 먼저 가. 아, 너가 먼저 가. 너가 먼저 가. 너가 먼저 가 하다가 둘 다 싸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 환영 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글자로 한번 볼게요. 자, 상호 배제는 한 번에 한 개의 프로세스만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지? 바깥에서. 이미 자원을 가진 프로세스가 다른 자원의 할당을 요구해요. 자, 비선점은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은 사용이 끝날 때까지 강제로 뺏을 수가 없어요. 환영 대기는 이미 자원을 가진 프로세스 앞이나 뒤에 프로세스의 자원을 요구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착 상태 해결 방법이에요. 앞의 상황으로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면 얘를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예방이에요. 발생 조건 중 하나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예방이 되겠죠. 회피는 발생 가능성은 인정해. 그런데 교착 상태가 가능성을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회피가 되고요. 은행원 알고리즘이 여기에 대표적인 아이고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놈이 바로 회피 이 녀석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은행에서 제가 대출을 받으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출 받으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서류 뭐뭐뭐 준비해 오세요.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회피예요. 즉, 야, 네가 만약에 체납세액 있으면 나는 너한테 대출을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피하는 거지 은행 입장에서 보면. 야, 너는 신용이 안 되니까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을 바로 회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발견은 찾는 거죠. 회복은 빠르게 다시 돌려주는 거죠. 우린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가 다운되면 리셋 버튼 누르죠.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됐죠? 자,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는요. 이름 앞에서도 보신 적 있어요. 1과목에서. 인터와 럽트의 합성어입니다. 끼어들다라는 의미예요.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 어떤 작업이 있을 때 걔를 딱 치고 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바로 선점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컴퓨터에게 예기치 않은 어떤 특수한 상태가 발생하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되고 그 특수한 상태를 처리한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태를 우리가 인터럽트를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인터럽트는 크게 내부, 외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외부 인터럽트는 전원이 뻥 났어.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뻥 났어. 외부 신호나 입출력에 의해서 멈춰지는, 즉 CPU 외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자, 내부 인터럽트는요. 프로그램 검사하다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프로그램을 잘못 짠 거야.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 내부 인터럽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는 대표적으로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인터럽트를 별도로 발생시키는 거예요. 슈퍼바이저가 누구야? 감독관이죠. 감독관이 호출하는 형태가 됩니다. 뭐라고? 내외 속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문제 갑니다. 인터럽트 종류 중 프로그래머에 의해 발생하는 인터럽트라고 그랬어요. 프로그래머 누구야? 얘가 슈퍼바이저잖아. 됐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프로세스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PCB를 가지는 놈, 프로세서가 할당되는 실체, 프로세서가 활동 중인 것, 동기적이 아니라 그랬죠? 비동기적 행위를 갖는다 그랬어요. 비동기예요, 비동기. 그래서 동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맞춰서 상대와 사이클을 맞춰서 가는 건데 프로세스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할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교착 상태 발생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상호 배제, 점유화 대기, 환영 대기, 선점이 아니죠. 뭐야? 비선점이 되겠죠. 되셨죠? 비선점이라는 거는 뭐야? 내가 쳐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지금 실행하는 애를 빼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되셨죠? 선점 조건은 빼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죠. 왜? 일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에 화난 거야. 빵셔틀이. 그냥 화장실 문을 빡 박차고 그냥 그 새끼를 그냥 머리를 똥tuk한 데다가 팍 박아놓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선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HRN 스케줄링 기법에서 우선순위 구하는 거 다른 거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써. 되셨죠? 이렇게 요 동그라미로 해야지. 동그라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써만 기억합니다. 야, 네가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준비 상태 큐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대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얘는 뭐야? 쇼자 퍼스트입니다. 쇼자 퍼스트. 만약에 현재 실행 중이야. 실행 중일 때 짧은 시간, 즉 선점형 알고리즘은 누구야? SRT죠. 헷갈리지 마세요. 쇼자 퍼스트는 큐에서 기다리고 있어. 미리 이제 애들 다 받는 거야. 순서대로 받고. 야, 다 모여. 야, 몇 시간씩 써야 돼? 물어보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에서 보통 이러진 않는데 어떤 메뉴를 주문하시겠어요? 음료 주문하시겠어요? 음료는 이쪽으로 줄 서세요. 식사요? 그럼 이쪽으로 줄 서세요. 이게 바로 쇼자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음료 하시는 분들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식사 대접하는 이러한 형태.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얘를 한 번에 하기는 좀 부담이 있네. 그지? 기억장치 관리는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장치 관리도 무조건 100% 한 문제 출제된 애가 있거든. 걔를 봐야 되니까 우리 또 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돼서 이건 또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